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. 근데 이 색은 조금 더 이제 갈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 수가 있고, 여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깊은 검정색. 그 물감을 활용을 하려면 이런 보색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시키시면 이제 좀 더 맑고 예쁜 이런 색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오늘은 검정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투명 수채화에서는 검정색 물감을 쓰질 않죠. 그 이유는 이제 투명 수채화이기 때문에 투명함을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검정색을 쓰면은 이제 탁해지겠죠. 그래서 검정색이라는 물감을 쓰지는 않고 검정색 톤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자주 얘기하는 3원색을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사용을 할 건데요. 검정색이나 이런 무채색을 잘 활용을 하시면 고급스럽고 풍성한 그런 수채화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잘 보시고 그런 고급스러운 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3원색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3원색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3원색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3원색 말고 다른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. 그 3원색만 쓰시다 보면은 조금 한계가 와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색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다양한 색을 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3원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세 가지 물감을 다 섞었을 때 이런 검정색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원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이제 여기서 검정색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색이 한 가지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. 같은 검정색의 물체라도 빛을 받았을 때라든지 이제 어떤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면은 좀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검정색에 이 3원색을 좀 비율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다양한 검정색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빨간색 비율을 조금 더 높여보면은 이런 붉은색의 느낌이 나는 약간 갈색 톤의 느낌도 나겠죠. 이런 느낌의 검정색. 그다음에 파란색의 비율을 좀 높여보면은 이런 느낌. 그다음에 노란색의 비율을 좀 더 올려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죠. 여기 이제 물을 좀 많이 타면 회색이 되겠죠. 그러니까 수채화는 물을 활용해서 톤을 이제 명도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을 썼을 때 이런 회색 톤.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 게 보색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때 훨씬 더 다양한 물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제 보색의 대표적인 색이 이제 보색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색은 반대색이라는 개념인데 그 색상환이 있어요. 그 색상환에서 반대쪽에 있는 색깔. 이건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제 이 두 가지 색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색을 표현하실 때 이런 대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색을
보색, 반대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검정색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삼원색보다는 이렇게 보색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. 여기서 초록색 비율이 좀 높으면 이런 색이 표현이 되고요. 이제 빨간색 비율이 좀 더 높으면 이런 색이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얘를 물을 조금 더 섞어 보면은 약간 이런 색, 이런 느낌. 그다음 다른 보색은 파란색하고 주황색입니다. 얘를 섞어 보면은 이런 느낌. 다음 주황색을 좀 더 많이 섞었을 때 이런 색이 표현이 되는데, 보색이라는 같은 개념이지만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. 근데 이 색은 조금 더 이제 갈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 수가 있고, 여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깊은 검정색,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보라색하고 노란색. 이런 노란색, 이 두 가지를 섞어 보면은 이런 검정색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라색 비율을 좀 더 높게 하면은 그다음에 노란색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쓸 때는 이런 느낌. 이런 무채색을 무채색이나 검정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보색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검정색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보색을 색상표를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해보면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봤을 때는 이 초록색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은 색이잖아요.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은 색이 이제 초록색인데, 요렇게 보시면 노란색, 파란색, 빨간색이잖아요. 요렇게 해서 이게 삼원색의 개념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를, 훨씬 더 이제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봐도 여기 파란색, 그 다음에 주황색도 노란색과 빨간색의 결합이니까 요렇게 삼원색. 그 다음에 보라색도 빨간색과 파란색, 그 다음 노란색,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삼원색의 결국에는 이제 삼원색의 혼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보색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제가 다 설명드린 거는 삼원색을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.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보색으로 써야 하냐? 왜냐면 이 초록색, 주황색, 이런 보라색, 이런 중간 색들도 엄청나게 다양한 물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을 해서 쓰는 그런 물감들이 있는데,
그 물감을 활용을 하려면 이런 보색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시키시면 이제 좀 더 맑고 예쁜 이런 색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무작정 색을 다 써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혼합을 해보시면 좀 정리가 잘 되시겠죠. 그래서 이런 삼원색과 보색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기만의 이제 검정색을 잘 만드셔서 이제 예쁜 그 무채색을 활용하셔서 풍성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이 색을 바탕으로 그림을 한 장 그려서 뒤에 영상으로 한 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